이 천막은 추가로 설치한 지가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6개월 정도까지는 외형적으로 크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것들은 타포린 천을 덮고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네요. 타포린 천을 덮고 사용한 곳인데요. 천장의 표면이 매끄러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포린 천을 덮지 않고 사용한 곳은 거친 느낌이 들고 자세히 보면 매우 작은 구멍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꿀벌연구소입니다. 코스트코 차량용 천막을 처음 설치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설치한 후에 어떻게 변했고 또 사용하면서 제가 몸소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시청자님들의 생각이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난 설치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코스트코 차량용 천막의 장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의 장점이 다른 단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장점은 바로 가격인데요. 실제 가격은 시기마다 변동폭이 있어서 구입할 때 가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구매 경로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천막들은 코스트코 매장에 직접 가서 구매했습니다. 그때 할인을 하고 있어서 개당 30만원대 초반에 구매를 했어요. 실제 구입 가격은 배송 포함해서 40만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대용의 다른 상품들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30만원대 금액을 투자해서 3m 곱하기 6m 크기의 5평 정도 창고를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배송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박스 무게가 70kg가 넘어요. 그리고 박스 길이도 길어서 성인 혼자서 이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박스를 옮기려면 화물차가 필요한데요. 화물차가 없는 경우에 코스트코 직배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용차를 따로 불러 이용을 했더니 비용이 조금 더 절약되었습니다. 자, 이제 단점과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설치하고 나면 바닥 부분이 지면에서 살짝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오고 빗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설치할 곳 땅이 콘크리트나 단단한 지면이 아닐 경우 기둥자리 땅을 좀 더 깊게 파서 기둥을 박으면 천막 전체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 천막천이 그만큼 지면과 맞닿게 되겠죠. 그러면 바닥에 뜨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했던 방법인데요. 타포린 천을 구입해서 천막 전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지면 부분은 흙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것이 코스트코 천막의 또 다른 단점인 바람에 취약한 부분도 이렇게 함으로써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타포린 천으로 덮어 잡아주면서 지면과 닿는 밑단 부분을 흙으로 덮어주게 되면 그만큼 더 단단하게 지탱이 되겠죠. 단점 두 번째, 조금 전 언급한 대로 바람에 취약합니다.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기둥 또는 프레임이 땅의 일부분 박히게 되어서 아무래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코스트코 천막 설치 공정은 텐트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텐트는 기둥이나 프레임을 지면에 박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 말뚝으로 임시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코스트코 천막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에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바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화물차에서 물건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밴딩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명 깔깔이바라고 불리우는데요. 먼저 바닥에 40에서 50cm 정도의
쇠 말뚝을 받고 이 밴딩기를 3개에서 4개 정도 고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왕 사는 것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알아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니까 이 밴딩기 끈이 완전 부스러져 버리더라고요. 또 다른 방안은 앞서 얘기한 타포린 천을 천막 전체를 덮고 지면과 닿는 바닥 부분을 흙으로 덮는 것입니다. 전체를 둘러서 흙으로 덮어 놓았기 때문에 바람을 버티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2023년 태풍은 큰 피해가 없었던 태풍 같아요. 한 해의 태풍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바람에 대한 우려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대비했기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코스트코 천막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바람에 대한 영향은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기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막은 추가로 설치한 지가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6개월 정도까지는 외형적으로 크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것들은 타포린 천을 덮고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네요. 타포린 천을 덮고 사용한 곳인데요. 천장의 표면이 매끄러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포린 천을 덮지 않고 사용한 곳은 거친 느낌이 들고 자세히 보면 매우 작은 구멍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면서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천막천이 이렇게 삭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성을 위해서는 타포린 천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타포린 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야외 활동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소재가 바로 타포린인데요. 이 타포린 천은 두꺼운 타포린과 얇은 타포린이 있습니다. 두꺼운 타포린은 주로 PVC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두께와 견고함 덕분에 거친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럭 커버나 그런 곳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내구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비, 바람, 심지어는 햇빛에도 강합니다. 다만 가격이 비쌉니다. 이제 얇은 타포린에 대해 알아볼게요. 얇은 타포린은 주로 PE, 즉 폴리에틸렌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방수 기능이 있으면서 가볍고 비용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행사용 천막이나 임시 보호용 커버 등에 적합합니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쉽게 교체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코스트코 천막은 가성비로 접근하는 상품이다 보니 저희는 당연하게도 얇은 타포린을 선택했습니다. 훼손이 되면 쉽게 교체할 목적입니다. 이것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단점 3번째, 몇 번 저희가 보수를 했던 부분인데요. 사방 모서리 결합 부분이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잘 떨어집니다. 벨크로라는 것이 한쪽은 까스리, 한쪽은 보수리로 되어 있는 일명 찍찍이라고 하지요.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바람이 세게 불거나 또 지속적으로 지퍼로 된 출입문을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기에 맞는 하우스 클립을 사다가 끼워주고 피스를 박아서 추가 고정을 해 주었더니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점 4번째,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구 쪽에는 추가 프레임을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간혹 손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직접 프레임을 짜서 문을 추가로 달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철제 프레임을 자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용접하면서 문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단점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단점 5번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사항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으로 건축물의 정의를 하자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설치한 코스트코 천막은 지붕과 기둥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하면 이것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농지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시설이라 농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농지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농지에서 사용하는 부수적인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 건축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에서 사용하는 부수적인 건축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농막 시설, 그리고 농업용 창고 시설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의 경우에는 정식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에 사용하는 시설물들을 관할 지자체에 어떠한 신고 허가 절차 없이 사용했던 것이지요. 천막이나 비닐하우스나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재질인데 적용 가능한 범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막시설과 농업용 창고시설인데요. 이 두 시설은 가설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두 시설의 차이점은 사용 용도와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한사항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신고만 하면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별로 기준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답변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30만원대로 이 정도의 창고시설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코스트코 차량용 천막은 여전히 가성비와 실용성을 고려할 때 최고의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 한국꿀벌연구소였습니다.